안녕하십니까. 구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김일봉 손파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2학년 1학기 마지막 과제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는 질환 자체가 워낙 좀 단순해서 저희 그 사비스톤 심판하고 저는 한두 가지 찾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심으로 그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 그 또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올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글 지도 구글 그 맵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요 대구에서 출발해서 포항에서 설악산까지 올라가는 7번 국도입니다. 해파라는 길 아닙니까? 7번 국도 그 설악산까지 연결되는 삼척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2012년도에 그 1300cc짜리 요런 타고 다니면 참 재밌는데 그 사진이 오토바이 때문에 올리신 건 아니고 제가 이 집을 알지는 못하지만 요 길에 길가에 요 민박집이 있고 모텔이 있는 걸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에 다이버티큘럼이라고 교수님들께 배우고 또 계실이라고 배웠지만 왜 다이버티큘럼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숙제를 받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다이버티큘럼이라는 말 자체가 길가의 연숙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um으로 끝나니까 복수형은 a로 끝나는 다이버티큘라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쉴 휴자를 써가지고 그 휴게 실카기는 그렇고 하니까 계실로 번역해서 그냥 이제 단어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보면 뜰 거예요. 강당 옆에와의 연자가 이제 나가기 전에 잠시 이제 대기하는 방 그거 계실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다이버티큘럼이라는 게 결국 인테스틴에 생기는 애뉴리즘 아닌가, 아니면 옳은 한문으로 번역하자면 장류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나오는 우리말 의학 용어에서는 창자 곁주머니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비스톤 내용인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양인에서 많고 선천적으로 생기고 뭐 단발성으로 많다고 오른쪽에 많다고 하는 트루 다이버티큘럼과 우리가 흔히 다이버티큘럼이라고 얘기하는 폴스 다이버티큘럼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그 젊은 연령층에서는 극히 드물고 그 80세가 넘으면 3분의 2 이상이 그 다이버티큘럼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다이어트리 파이버가 작고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나 육류 섭취가 많은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본인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버티큘럼이 생기는 기전을 보면 바울 월에서 페네트레이팅 하는 머슬이 있는 대로 머슬에 갭이 생기고 그쪽으로 내압 때문에 뮤코자가 밀려나가면서 이런 다이버티큘럼을 형성하고 또 이런 그 특징 때문에 그 메젠테리가 있는 반대 방향 안티 메젠테리보다는 다이버티큘럼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네트레이팅 베슬이 인접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다가 운이 없으면 매시브 블리딩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저 진단은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리고 치료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가 일반적인 치료인데 컴플리케이션 없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외래에서 피오 안티만 잘 아시다시피 해결을 하면 되지만 환자가 텐더니스가 있고 로컬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 사인이 있으면 IV 안티 사용하기 위해서 입원해가지고 MPO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제 그 캔사하고 DDX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이버티큘럼을 확진하기 위해서 책에는 3주 증상 소실하고 3주 뒤에 반드시 코로노스코피를 보라고 해놨는데 저희들이 경험으로는 한 2주만 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통계를 보면 5.5%
예, 그 처음에 이니셜로 약물 치료했는 환자들의 5.5%에서 향후에 이머전시 콜렉토미나 콜로스토미를 받았는 걸로 나와 있고, 첫 번째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두 번째 세컨드 어택이 올 확률은 25%. 그러니까 요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75%는 한번 아프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게 좀 통계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는 일반적으로 좀 인터벌이 길어서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한 번씩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외과 수술을 하는 그 인디케이션을 정리를 해보면, 젊은 사람이라도 그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자주 어택이 와서 사회생활을 못 하겠다, 입원을 너무 자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를 하고, 피스툴라가 생긴 경우나 뭐 페리토나이티스 된 경우는, 제너럴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 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고, 블리딩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이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때문에 올 수가 있는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때문에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 오는 경우는 이 스몰 바울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표면에 그 염증 생긴 부분에 어디전 되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이버티큘럼이 생긴 주위로 그 바울의 머스큘라 하이퍼트로피 때문에 그 바울 특히 시그모이드 콜론이 네로잉이 오면서 그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요거는 수술적 치료는 아니겠지만 앱세스가 2cm 이상 크기가 되면 그 딕테일 드레이니지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아메리칸 패밀리 피지션이라고 하는 저널을 하나 찾아서 읽어봤는데, 쓸만한 내용을 이제 건졌는 게 예방책으로 권고되고 있는 건 잘 아시다시피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같이 비만인 사람들은 살 빼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진단을 아까 빠뜨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서 그 진단의 첫 번째로 가장 그 널리 쓰이고 가장 그 중요한 건 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음파가 역시 뭐니 해도 우리 손에 가깝고 언제나 쓸 수 있고 환자한테 여러 가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제 앞에는 진단하는 크라이테리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를 초음파로 진단하는 크라이테리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는 그 문헌을 못 찾아가지고 몇 개를 뒤져보다가 여기 저 소아방사선과 합해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런 4가지 그 크라이테리아를 제시를 해놨었습니다. 바로 근데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다이버티큘럼이 바로 보이고, 하이퍼 에코익하거나 하이퍼 에코익하거나 하는 아웃포팅이 보이고, 또 염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 장벽이 3mm 이상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그 피칼리스가 다이버티큘럼 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주위로 서라운딩 패스 인플라메이션이 관찰되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개업하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환자하고 제일 고민이 아펜디사이티스 환자 감별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좀 첨가를 해보면, untraceable 타겟 사인으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겟 사인이 보이면은 어떤 저명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앞에와 헷갈리는 경우가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아펜디사이티스는 트레이싱이 되고, 이거는 트레이싱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니까 그걸 감별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환자가 다이버티큘라이티스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노멀 아펜딕스를 꼭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저널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그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 인터넷에서 구했는 수술했는 스페시멘 사진입니다. 제가 수술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다이버티큘럼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케이스로 들어가가지고 이 환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아주 전형적인 환자고, 요 동영상 잠깐 좀 제가 최초로 동영상을 한번 넣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터미널이 있고 시쿵이 있고, 여기 타겟 사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트레이싱 되지 않고 주위로 팻도 두꺼워져 있고, 거기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노멀 앞배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을 하고 그렇게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래에서 그 피오 안티로 처방을 하고 팔로우해서 뭐 특별한 문제 지금 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요 아까 앞에 그 스틸컷입니다. 다이버티큘럼이 관찰이 되고 노말 앞에 관찰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하려면 이제 그 소변도 중요하지만 앞에도 꼭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한 환자입니다. 44세 남자 환자고 기존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를 알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또 배가 아프다고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보니까 디퓨저하게 머리 피크닝 돼 있고 식후 후방으로 이런 다이버티큘럼이 관찰됐었습니다. 그리고 앞배가 이렇게 안에 에어가 보이는 노말 앞배가 관찰됐었습니다. 이게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 약을 주고 그 찝찝해서 월요일날 이제 저는 보통 다이버티큘럼은 한 2, 3일 만에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 환자 그 상태를 파악을 하는데 월요일날 봤는데 아까 그 앞배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위치도 정확하게 복벽 아래에 이렇게 보여진 앞배가 이렇게 이틀 만에 항생제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앞배를 떼보니까 얼리 아펜디사이티스였고 바이옵시에서 수프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진단을 해도 꼭 그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티를 얼마나 씁니까? 안티 외래에서 안티를 씁니까? 외래에서 제가 5일에서 7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환자 이게 피지컬 그 초음파 볼 시간 될 때는 보고 좀 바쁘면 피지컬만 해보고. 안티 조합은 뭐 이게 아내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 책에서는 저기 저 가정의학과 저널에서는 시프로플록사신하고 메트로니다졸스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저는 쓰던 버릇이 돼가지고 그 3세대 세팔로스프린 레이액트하고 브라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나왔더라고요. 지금 혹시 아까 그 두 번째 환자분에 있어서 예, 그 심텀이나 피지컬이 좀 변화되는 게 혹시 있었어요? 딱 그 자리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도 앱도미널 페인으로 오셨을 텐데 예, 예. 그때는 아펜딕스는 노말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뒤에 아펜디사이티스가 지금 생기는 경우인데 예. 어떤 피지컬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변화가 좀 있던가요?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이거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펜디사이티스 자체도 인플라메이션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주변에 인필트레이션 많이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않았고 파이팅이 굉장히 심하네. 여기 다이버티큘럼 자체도 이게 많이 심해지면은 이 주변으로 하이퍼에코익하게 앱세스 포켓 같이 생기는데 그것도 많이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도 처음에는 좀 애매했는데 이분 자체가 원래 저희들한테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진단을 받았던 분이라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다가 운 좋게 얼리 앞에를 그러면 찾아서 지금 다이버티큘라이티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아펜디사이티스도 예, 아, 그게 예, 괜찮던 게, 발견됐고. 예, 괜찮던 게 이틀 후에 발견됐어요. 이틀 뒤에 앞배가 커졌을 때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양상이 그렇지. 어떻습니까? 예. 그거를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소노를 그래야지 확실하게 같이 못 찍어놔 오늘도 찾아보고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 수술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바울시로자의 퍼스패치 좀 묻어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어펜딕스가 풀랭스가 다 트레이싱이 됐느냐 첫 번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지금 포커스가 갖고 예. 의사가 봤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만 괜찮은 부분을 하고 이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했는데 다음에 볼 때는 이제 좀 더 진행된 상태에 나머지 비스탈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진에 또 찍힌 거 아닌지도 한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니셜 심tom도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아펜디사이티스인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심tom. 근데 요 이니셜에서 사진을 보면 모르죠. 그 사진에서 이니셜에서 보면 시큼주의로 그
스캔티하고 플루이드 컬렉션도 보이고 시큰 월도 두꺼워져 있으면서 아웃파우칭 되는 그게 보여서 아무래도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처음에는 맞지 않았겠나 처음에는 이거 싶고 너무 네, 저도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이게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좀 실수했는 면이 있을까 싶어서 변명거리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이 환자분이 이 안테시칼리였고요. 압도미널 월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눈에 띄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여기 보면 목벽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이게 시로자가 수술해 본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요 정도 시로자 보이면 앞배가 하루 이틀 절대로 오래된 앞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오래된 앞배는 허스패치 막 끼고 이제 막 무르익어가 있는데 요 정도만 거의 그리고 안에 이게 보면은 그 뮤커스도 약간 텁이 되어진 정도지 완전 퍼스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 병리에서는 수퍼티브 체인지 있는 걸로 확인을 해줬었습니다. 요 밑에 요거는 뭡니까? 아, 요거 터미널 이용이었습니다. 일용입니까? 네. 요거 아. 일용이군요. 예, 터미널 이용이었습니다. 네이트를 쓰면 도움이 됩니까? 아, 이상하게 저는 삭감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얼마 네, 전에 거의 성호쌤 이야기가 썼는데 아직 6월달 청구를 아직 못했는지 모르겠네. 메이트를 처음 썼는데 아, 제가 좀 사다 드리겠습니다. 낙이 비싸서. 근데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우리 라이트 로아커들한테 업도미널 페인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일단 어펜디사이티스인가 생각을 해보고 어펜디사이티스가 발견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트레이싱을 IC 밸브 이제 상방적으로 트레이싱 하다 보면 간혹 그래도 종종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지 않고 또 손파에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아마 모집이 쉬운 그런 좀 놓쳐도 저절로 나눌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근데 라이트는 우리가 그 랩 사이드가 넓기 좀- 때문에 그 저절로 나눌 수도 있지만 레프트 사이드는 아, 그렇지, 겹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오늘 발표하면서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 저희 삽스톤에는 왼쪽에 레프트 사이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은 거의 오른쪽이고 왼쪽이 아주 드물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은 시쿰이 고정되어 있고 또 뭐 문제가 생기면 모멘텀이 아주 신속하게 내려가 감아버리는데 이 시그모이드는 지가 리던던트가 이렇게 자꾸 모으는 경향이 많으니까 문제 생기도 이거 오버래핑 감아 래핑 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프리퍼퍼레이션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세무사님 부친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퍼퍼레이션 돼가지고 sepsis 빠져가지고 그 영남대학병원 중환자실 며칠 계시다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톡식한 결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랩들은 그러면 몇 번 리커하면 수술하는 게 맞겠네요. 예. 우리 아시는 분도 랩터 쪽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인데 지금 한 5번 리커 있는데 수술하러 해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 그건 확실히 랩터가 리커 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레프트가 톡식하고 또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오른쪽에 생긴 분들이 약서도 잘 맞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연세가 좀 젊으실 때 아무래도 이거는 제너럴 걸어가 바로 리섹션을 해야 되는 수술이라서 연세가 좀 젊으실 때 처리를 해놔야지. 만약에 이분이 다른 와병 때문에 누웠다 하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이거 언제 와가지고 뒤통수 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안티만 써도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지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콜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리커되는 분들은 리커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제 생각에 맞지 싶습니다. 라이트 콜론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오피를 하게 되면 어떤 거 오피합니까? 라이트 콜론은 간단합니다. 그 번져 있는 범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일리오시켑토미부터 해가지고 시쿠메만 있으면 일리오시켑토미 하면 되고 좀 많이 뭐 몇십 개씩 걸쳐가 있으면 라이트 헤미콜렉토미까지 하는데 비나인 서저리이기 때문에 리프노드 다이섹션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인볼브 되는 것만
인볼브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인볼브 안 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는 놔두고. 거죠. 예. 다른 것도 질문. 혹시 다이버티큘라이티스하고 오멘탈 임팍션을 전번에 감별 진단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김대현 쌤 강의 아니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아니고 펜디자이티스하고 오멘탈 아, 임팍션하고 감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감별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그 아펜다이아티스는 거의 왼쪽에 오고 그렇죠. 오멘탈 차도 라이트 쪽에 온다 그러는데 김대현 케이스는 그때 오른쪽에 왔지 않습니까? 네. 시그모이드가 거의 한 95% 이상 온다고. 라이트에도 있고 다 있고 시그모이드가 더 많죠. 펜디자이티스가 95% 이상이 시그모이드가 더 시그모이드가 많고 오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방송과 선생님 강의 한번 들으니까 거의 라이트 오면은 오멘탈 파워로 그냥 생각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멘탈 임팍이 위치가 잘 틀려요. 오고요. 위치가 우측이 많고 사이즈가 일단 큽니다. 사이즈가 일단 사이즈 크죠. 크죠. 사이즈가 크고, 5cm 이상 예, 예. 많이 큰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모양 자체도 약간 트라이앵글러 그렇겠죠. 쉐입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뭐 이게 해보면 하이퍼 에이커 림 같은 게 보통 페데라이티스는 있지 않습니까? 손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없거든요. GTS도 마찬가지고 사이즈 위치가. 사이즈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아펜디자이티스는 웹사이트도 많이 옵니다. 복책에 좀 많죠. 테니아 콜리를 따라서 테니아 콜리를 따라서 테니아 콜리를 그렇죠. 따라서. 예. 저거는 메센트리를 따라. 메센트리 그렇죠. 따라서 인테리어 메센트리 쪽으로 물질적으로 네. 생기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결국은 그 말초에 어떤 혈관이 막혀서 임팍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쉐입이 웨지 쉐입이나 웨지 이런 쉐입이나 식으로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메센트리 많이 보드 오죠. 쪽으로 이렇게 오고 또 사이즈가 펜타제티스 아주 스몰한 게 결국은 그 자체에서 임팍이 오는 거지만 이건 좀 더 그래도 큰 혈관에서 막히니까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오는 거고 그리고 그 파렌카이만 에코 덴시티는 거의 유사한 걸로 돼 있죠. 펜타제티스나 임팍이 비슷한데 예. 오멘 한쪽에 임팍이 이제 약간 더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이제 네크로시스 오면 예, 좀 거의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와이사이드가 오멘텀이 약간 더 리던던시가 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오멘텀. 그래서 우측이 더 잘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이 더 밑에 쭉 늘어지는 게 많고 해서 저 며칠 전에 이제 한 40대 남자분이 레프트 로어보드보다 운동팬이 왔는데 거의 펠빅 리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가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느끼. 근데 뭐 약간 시그모이드 콜론 이제 시작되는 부위 그러니까 거기 잘 오거든요. 원래 디센딩에 그렇죠. 시그모이드 연결되는 부위 그쪽이 잘 오는데 이게 위치가 이분이 딥하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펠비스까지 디센딩 콜론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시그모이드 콜론이 시작되는 위치가 좀 딥하게 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게 뭔가 좀 흐릿하게 뭐 보이는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인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립 하이퍼에코가 립도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에코가 좀 증가되어 있는 펫이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CT 찍었는데 CT 상에서도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CT에서는 뭐 뭔가 보이겠죠. 그래서 많이 있으면. CT에서 노말로 링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은 그 펫이 인플라메이션 조금 가 있고 지난번에 정현생 그 케이스도 CT에서는 그 근데 확인 그거는 못했잖아요. 완전 정확한 거였고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확인 못했는데 쌤. 이번에는 이래서도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화를 드려보니까 일단 아펜다이티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한상태는 한 3일 만에 좋아졌습니다. 집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뚜렷하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위치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스키밍 우리가 체인지가 뭐 심하냐 덜 심하냐 그 차이네. 강의하거나 인터넷에 올려놓은 케이스를 하는 게 전부 다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사진들만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죠. 임상보다야 뭐 어려운 케이스가 왜냐하면 얼마나 다른 분 발표할 거 없습니다.